혹시 요즘 이유 없이 멍해지시지 않습니까? 집중이 잘 되지 않고 대화 중에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자꾸 기억이 흐릿흐릿해지는 그런 느낌.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7차례에 걸쳐서 브레인 포그, 뇌의 안개를 걷어내는 그런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가 다시 깨어나는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인생 주치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순간을 겪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말하려고 했던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꾸 멍해지면서 집중도 잘 되지 않습니다. 별일도 없는데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그냥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내가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브레인 포그라는 개념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공부하다가 이거 혹시 내 얘기 아닌가 싶을 만큼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느낌을 겪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떤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직장인 있었습니다. 매일 바쁘게 일하고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TV나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별다른 일도 없고 정신도 말짱하다고 느끼는데 최근 들어 자꾸 말을 하다 멈추게 되고 무슨 얘기였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유쾌하고 에너지가 넘쳤는데 요즘은 말수도 줄어들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듣고 그건 브레인 포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브레인 포그, 직역하면 뇌에 안개가 낀 듯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의학적인 병명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의사들도 이 용어를 사용해서 치매 전 단계의 인지 저하나 만성 피로, 우울감과도 관련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브레인 포그가 생기면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된다. 평소 하던 말도 갑자기 막힙니다. 집중이 안 되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는요. 그날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그게 그냥 내 모습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 이야기를 빌리면 브레인 포그는 기억력보다 먼저 집중력과 감정이 흐려지면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입니다. 뉴스를 보는데 무슨 말인지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TV 보다가 방금 나온 장면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만 보게 되고 그렇게 하루가 뿌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괜히 귀찮아집니다. 감정도 무뎌집니다. 무언가를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 같지 않네 라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제가 읽어본 자료에 의하면 이런 멍한 상태는 우리 뇌 속의 전두엽, 해마, 편도체라는 중요한 부위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판단하고 말하고 계획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지치면 말이 막히고 결정력이 떨어집니다. 해마는 우리의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 같은 곳인데 여기가 위축이 돼버리면 방금 들은 말도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리고 편도체, 감정을 조절하는 센터인데 이곳이 무뎌지면 기쁨도 슬픔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일상의 즐거움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런 상태를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면서 넘기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흐릿함이 며칠, 몇 주, 몇 달간 계속되면 뇌는 그 상태를 정상으로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되돌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입니다. 뇌는 회복력이 있는 우리 장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고 자극을 주면 잃어버린 감정이나 기억력, 집중력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시리즈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건 내 얘기인데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이 딱 좋은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2회차에서는 브레인 포그가 생길 때 뇌 안에서, 우리의 뇌 안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멍한 상태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뇌는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다시 더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방금 뭘 하렸던 거야? 심지어는 책을 읽어도 집중이 잘 되지 않고 누가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늦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쉽게 넘기기 쉬운데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브레인 포그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브레인 포그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겠죠. 같은 말로는 부족합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게 되면 우리의 뇌는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밴더빌트 대학교의 연구진은 무려 7년 동안 400명 이상의 노인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WHO의 권장 운동량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150분, 2시간 반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뇌 건강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루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조사 대상자들은 하루 평균 13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출퇴근 시간, 식사 시간, 컴퓨터나 TV, 스마트폰 이런 시간, 독서 시간 등을 모두 포함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MRI 검사를 해보니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부피가 줄어들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전두엽의 기능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 역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런 뇌 변화가 알츠하이머병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들과 아주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앉아있는 생활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뇌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한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 건강은 유전적인 요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유전 정보에 따라 분석을 해봤는데 알츠하이머병 위험 유전인자 A4E2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의 영향이 훨씬 더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해마, 전두엽, 두정엽 등 기억과 판단력을 관장하는 뇌 부위의 위축이 눈에 띄게 진행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운동도 했는데 왜 뇌가 망가지냐? 도대체 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정답은 혈류와 염증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고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면서 염증 물질이 증가하게 되고 뇌세포 간 연결이 끊어지는 현상, 이런 증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건 바로 이겁니다. 운동을 해도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그대로 둔다면 브레인 포그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운동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하지만 사실 움직이는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대신 자주 일어나십시오. 예를 들어서 30분마다 일어나서 1, 2분이라도 걸으십시오. TV 볼 때 광고 시간에 스트레칭 하십시오. 우리 앉아있는 책상 말고 스탠딩 책상을 사용하십시오. 대중교통에서 한정거장 정도는 미리 내려서 걸어가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 뇌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레인 포그,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오래 앉아 있으면 뇌가 줄어든다.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이 떨어진다. 특히 유전적 위험이 있는 분들은 더 치명적이다. 반드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뇌를 다시 깨우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이건 가족에게도 알려야겠다 싶으신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브레인 포그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집중이 안 돼요. 자꾸 깜빡깜빡해요. 뭔가 머릿속이 뿌옇게 가려진 느낌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 배경에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브레인 포그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생활 속의 습관을 조금만 바꿔주면 가능하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자료를 보고 직접 실천해 보면서 느낀 그런 브레인 포그를 되돌리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수치가 조절이 되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뇌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제가 처음 실천해 봤을 때 의심도 했습니다. 햇빛 좀 쬐다고 달라지겠냐? 그런데 정말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10분만 산책하며 햇살을 받으면 오후의 피로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깊은 수면입니다. 단순하게 오래 자는 것만이 아니라 질 좋은 깊은 수면이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뇌는 잠자는 동안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낮 동안 쌓였던 노폐물, 염증 물질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깊은 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이 얕거나 자주 깨게 되면 이 청소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날 머리가 뿌옇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스마트폰은 자기 전에 최소 1시간 전에 끕니다. 잠자리 주변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 결과는 매우 컸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겁니다. 뇌는 혈당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과도한 당분은 뇌를 과하게 자극을 하고 반대로 급격히 떨어지면 멍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단 음식을 피합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챙겨서 먹습니다. 예컨대 삶은 달걀,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입니다. 또한 뇌의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나 항산화 식품도 꾸준히 섭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원뿐만이 아니라 뇌 건강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마인드폴리스, 명상과 같은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습니다. 이걸 왜 해야 하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명상은 뇌의 과잉 활동을 잠시 멈추게 해주는 버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깊은 복식 호흡은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주고요. 긴장된 신경을 이완시켜줍니다. 저는 요즘 하루 5분 정도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뇌가 한결 가벼워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감정을 주고받는 것만큼 우리의 뇌를 활발히 자극하는 것도 없습니다. 특히 감정이 오가는 그런 대화, 공감이 있는 소통은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게 해줍니다. 저는 예전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요즘은 하루에 한 명이라도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화 한 통이든 짧은 안부 인사든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뇌는 나 아직 살아있어 라는 신호를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햇볕 10분입니다. 질 좋은 수면 갖추는 겁니다. 혈당과 염증을 고려한 식단 중요합니다. 명상과 호흡도 중요합니다. 사람과 연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을 해도 브레인 포그는 분명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을 하고요. 작은 변화에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브레인 포그,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잠도 충분히 잤고 커피도 마셨는데 하루 종일 머리가 흐릿하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말문도 자꾸 막힙니다. 마치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 피로나 수면 부족을 의심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존하기 위해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문제는 이 호르몬이 단기간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뇌를 손상시키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학습력 능력을 담당하는 해마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해마를 위축시키고 결국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감정 기복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으면 뇌 속 시냅스 연결이 줄어들게 돼서 신경세포 간의 소통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뇌는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형태로 이상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말을 하다 끊기게 된다. 해야 할 일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신경계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뇌의 기능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조절을 막는 전두엽에도 영향을 미쳐서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나고 평소와 다르게 기분이 가라앉거나 불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 수면장애, 무기력증을 호소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브레인 포그의 일부로 연결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스트레스로 인한 뇌 손상은 완전히는 되돌릴 수 없지만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도 회복과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루틴한 움직임입니다. 짧게라도 산책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십시오. 이런 동작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게 돼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전두엽을 다시 활성화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명상이나 호흡 조절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3분이라도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해보는 연습은 생각보다 뇌에 큰 회복력을 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혼자
앓게 되는 스트레스는 더욱 깊어지기 쉽습니다.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스트레스가 나의 뇌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 일상 속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뇌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자주 깜빡깜빡하고 집중이 안 되고 말이 막히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을 든든하게 먹었는데도 오전부터 머리가 멍하다. 점심을 먹고 나면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심지어는 아무 이유 없이 기분도 가라앉고 기억도 흐릿해진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피곤함이나 스트레스 타르스로 돌리곤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의 식습관이 뇌의 안개, 브레인 포그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엔 바쁘다는 이유로 편의점 도시락, 라면, 빵, 에너지바 같은 음식으로 한 끼를 때우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예를 들어 흰쌀, 흰 밀가루,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또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집중력과 사고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나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고 운동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브레인 포그는 뇌가 보내는 아주 초기의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병이 생기진 않았지만 뇌가 이미 피곤하다, 깜빡깜빡한다, 속도가 느려졌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포도당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좋은 당이냐 나쁜 당이냐입니다. 설탕이나 액상과당, 과자, 탄산음료, 단커피처럼 가공된 당류를 자주 섭취하게 되면 뇌의 해마 부위가 손상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해마 부위가 손상이 되면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기억력 저하, 심하면 우울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갑자기 눈이 무겁고 머리가 멍해져서 커피 한 잔 마셔야겠네 하셨던 기억. 이것은 소화 때문이 아닙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떨어지면서 뇌의 에너지 공급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뇌는 마치 구름에 덮인 것처럼 느려지고 반응도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제된 탄수화물보다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십시오. 현미, 잡곡, 통밀빵, 귀리 같은 것들입니다. 오메가3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고등어, 연어, 견과류는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항산화 식품,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식품을 드십시오. 염증을 줄이고 뇌를 보호해줍니다. 당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계란, 두부, 요거트, 견과류 등을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집중력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건강식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점심이나 저녁 메뉴를 고를 때 오늘 내가 이걸 먹고 나서 정신이 맑을까 흐릴까? 이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십시오. 간식을 먹고 싶을 때 초콜릿 대신 견과류 한 줌, 탄산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차를 선택해 보십시오. 작은 습관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뇌는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서 선명해질 수도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브레인 포그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영상 주제는 바로 수면 부족이 뇌에 미치는 영향, 그 중에서도 브레인 포그와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쭉 자지를 못하고 일어난 그 다음날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머리가 멍한 상태로 집중이 되지 않는 날, 특히 나이 들수록 그런 날이 잦아지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증상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밤에 깊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던 다음 날은 간단한 약속도 깜빡깜빡하고 문장 하나 읽는데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고 뇌에서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 그 결과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최근 제가 인상 깊게 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잠자는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는 청소 시스템입니다. 낮에는 뇌가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 특히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물질은 이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해야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깊은 수면 상태에서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나 잠을 충분히 그리고 깊게 자지 못하면 뇌는 쓰레기를 청소하지 못하고 치우지 못하고 그 찌꺼기들이 뇌 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다음날 우리는 멍한 상태가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 일상적인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브레인 포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수면연구소에 의하면 매일 6시간 이하로 수면을 지속하는 사람은 며칠 후에 그 인지 능력이 48시간 깨어있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두뇌 기능을 서서히 마비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수면 부족이 하루 이틀 정도야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 누적이 된다면 만성적인 브레인 포그, 심한 경우에는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일상 속에서 수면의 질을 낮추는 습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잠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 밤 늦게까지 카페인을 섭취하는 경우, 규칙적이지 못한 수면 시간, 과음이나 야식을 하는 사람들, 어두운 환경이 아닌 TV를 켠 채로 자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쌓이게 되면 겉보기에는 7시간, 8시간 잤다고 하지만 깊은 수면, 즉 뇌가 회복하는 수면, 그런 시간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면을 통해서 브레인 포그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실현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입니다. 수면 리듬이 일정하고 안정되면 뇌도 안정이 됩니다. 자기 전에 2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저녁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몸과 뇌의 긴장을 풀어주면 깊은 수면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상이나 복식 호흡이 중요합니다.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취침 전 카페인, 과도한 알코올 피해야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게 되면 뇌는 서서히 맑아지고 아침에 개운하다, 생각이 또렷하다 라는 느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뇌는 자는 동안 스스로를 정화한다. 그래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뇌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브레인 포그를 이겨내는 6번째 키워드, 바로 이 수면의 질이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브레인 포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머리가 자주 멍해진다. 말을 해야 되는데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의 우선순위를 놓친다.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늘 피곤한 상태다. 이런 증상들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뇌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그 원인을 하나하나 밝혀왔습니다. 스트레스, 식습관, 수면, 염증, 좌식 생활습관.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이 브레인 포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해방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뇌는 더 또렷해질 수도 있고 더 점점 안개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쪼개라. 중요합니다. 운동을 많이 해도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면 뇌는 점점 무뎌진다는 연구 기억하십니까? 앉은 지 1시간이 지났다면 무조건 일어나십시오. 5분이라도 걸으면서 몸을 깨워야 뇌도 깨어납니다. 앉아있는 책상 말고 스탠딩 책상, 계단 이용, 주기적인 스트레칭, 뇌는 움직일 때 가장 좋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설탕과 인스턴트를 줄이고 진짜 음식을 드십시오. 브레인 포그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식습관 기억하시죠? 단순 당,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 이런 음식은 염증을 일으키고 뇌세포 간의 연결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블루베리, 브로콜리, 견과류 같은 음식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도 올려줍니다. 향상시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내 뇌다 라는 생각으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11시 전에 자서 7시간 이상 푹 자라.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는 글림프계라고 하는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뇌 속에 독소를 씻어냅니다. 수면 부족은 곧 독소의 축적이 됩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수면 루틴을 지켜야 내일의 집중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입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른바 멍 때리는 시간. 사실은 뇌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생각이 뇌를 피곤하게, 지치게 합니다. 10분간 아무 소리도 없는 공간에서 눈을 감고 쉬어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기억력과 창의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산책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입니다. 내 뇌에 자극을 주는 새로운 루틴을 만드십시오. 뇌는 반복되는 것보다는 변화를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보십시오. 책상 배열을 바꿔보십시오. 평소에만 쓰던 손으로 양치질을 하지 말고 안 쓰던 손으로 양치질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사소한 변화가 우리의 뇌를 깨워줍니다. 특히 50, 60세 이후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루틴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악기, 그림, 외국어, 글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브레인 포그는 병이 아니라 경고음입니다. 몸과 마음, 생활의 리듬이 어긋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 실천하면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매 시간, 1시간마다 5분씩 걸으십시오. 설탕 줄이십시오. 밤 11시 전에 주무십시오. 하루 10분 명상하십시오. 새로운 자극을 시도하십시오. 단 일주일만 해봐도 뇌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리즈 마지막까지 7회차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해드린 실천법 바로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리즈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 시리즈를 응원해 주십시오. 주변 지인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백세인생 주치,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인생을, 백세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